한국 경제 위기와 AI 해법. 2025년 한국 경제.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0.8%.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입니다. 1%도 안 됩니다. 1960년 이후 66년 동안 이렇게 낮았던 적이 단 3번뿐이었습니다. 1980년 오일 쇼크 때,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리고 지금 2025년이 네 번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번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8.1%, 민간 소비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좀 살아나나 싶으면 중국 경기 둔화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카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AI입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10조 원 규모의 실탄을 장전했습니다. 과연 이게 통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1, 정부가 베팅한 10조 원. 2025년 한국 정부가 AI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일까요? 총 10조 1천억 원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작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AI 예산은 3조 4,4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4조 4,600억 원으로 1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 경정 예산으로 1조 8천억 원을 더 넣었습니다. 합치면 6조가 넘습니다. 1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줄여서 과기부가 5조 1천억 원을 쥐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AI 전환, 즉 AX라고 부르는 사업에만 1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닙니다. 국가 생존 전략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파트 2, GPU 3만 7천 장의 비밀. 정부가 2025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물건이 있습니다. GPU 3만 7천 장입니다. GPU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원래는 게임이나 영상을 빠르게 처리하는 부품이었죠.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챗GPT, 미드저니, 자율주행 자동차. 이 모든 AI가 GPU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GPU는 AI의 두뇌입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GPU 수출을 막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GPU는 AI 시대의 석유입니다. 그럼 GPU 한 장 가격이 얼마일까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H100이라는 고급 GPU. 한 장에 4천만 원입니다. 정부가 3만 7천 장을 산다는 건 단순 계산으로 1조 5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GPU로 뭘 하냐고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만듭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연구자들이 무료로 또는 아주 싸게 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AI 개발하려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 서비스를 비싼 돈 주고 빌려 써야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직접 제공합니다. 파트 3, AI 공장 500개 프로젝트. 정부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뭘까요? 바로 AI 팩토리입니다.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공장을 AI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AI 팩토리가 정확히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장은 사람이 돌렸습니다. 작업자가 기계를 감시하고 불량품을 골라내고 문제가 생기면 수리했습니다. AI 팩토리는 다릅니다. AI가 24시간 공장을 감시합니다. 불량이 나올 것 같으면 미리 예측해서 막습니다. 기계가 고장날 시점을 미리 알려줍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냐고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LG전자 창원 공장. AI 도입 후 불량률이 50% 줄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 AI로 설비를 미리 관리하니까 가동률이 15% 올랐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은 AI 품질 검사를 도입하고 1년에 3억 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합니다. 공장 한 곳당 최대 10억 원을 줍니다. 2025년에만 100개 공장을 선정합니다. 신청만 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파트 4, 로봇이 온다. 정부가 4,022억 원을 투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피지컬 AI입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AI, 바로 로봇입니다. 특히 사람처럼 걷고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집중합니다. 테슬라만 로봇 만드는 줄 아시나요? 한국도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만 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한국 회사는 휴보라는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왜 갑자기 로봇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2025년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가 작년보다 30만 명 줄어듭니다. 2030년에는 100만 명이 사라집니다.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을 닫아야 합니다. 로봇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파트 5 반도체 다시 1등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AI 반도체는 다릅니다. 엔비디아가 압도적 1등이고 한국은 10등권 밖입니다.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 9,973억 원을 투자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뭐냐고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AI 칩입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AI가 작동합니다. 애플 아이폰의 AI 기능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엑시노스 2400이라는 칩에 온디바이스 AI를 넣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 투자해서 세계 1등 AI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2030년까지 1,000조 원입니다. 파트 6 성장률 3% 가능할까?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8%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뭐냐고요? 한 나라가 최대한 노력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성장률입니다. 정부는 이걸 3%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맥킨지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연구했습니다. AI가 전 세계 GDP를 13조 달러, 한국 돈으로 1경 7천조 원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추정했습니다. AI를 잘 도입하면 생산성이 매년 0.5에서 1.0% 올라간다고 합니다. OECD도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AI를 제대로 활용하면 성장률이 0.8%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0.8이 핵심입니다. 현재 1.8%의 AI 효과 0.8%를 더하면 2.6%입니다. 나머지 0.4%는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수출 다변화로 채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파트 7 당신의 월급이 달라진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AI 인재 연봉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자 초봉이 얼마일까요? 삼성, 네이버 기준으로 1억 원이 넘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평균 연봉은 7천만 원입니다. 개발자가 아닌 AI 기획자도 평균 5,500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AI 스타 펠로우십이라는 프로그램에 3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작년 90억 원에서 거의 4배 늘었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5억 원을 줍니다. AI를 모르는 사람도 기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 AI 교육을 추진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AI 코딩 교육이 의무가 됩니다. 대학교에는 AI 융합 전공이 300개나 새로 생깁니다. 직장인을 위한 AI 활용 재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무료입니다. 당신이 AI를 배우지 않으면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가져갑니다. 파트 8 지방에도 기회가 온다. 서울만 살고 지방은 죽는다? 정부가 판을 뒤집습니다. 5극 3특 전략입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은 스마트 조선과 AI 로봇 산업을 키웁니다. 서남권, 전북, 광주, 전남은 에너지와 AI 자동차에 집중합니다. 대경권, 대구, 경북은 스마트 섬유와 AI 헬스케어를 육성합니다. 중부권, 대전, 충청은 AI 반도체와 바이오에 투자합니다. 강원과 제주는 AI 관광과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구는 AI 기반 스마트 섬유 산업을 키웁니다. 옷에 센서를 넣어서 건강을 체크하는 웨어러블 헬스케어입니다.
광주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을 중심으로 AI 자율주행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파트 9 위험은 없을까? 냉정하게 봅시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예산 집행 문제입니다. 10조 원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과거 정부 예산은 집행률이 70에서 80%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기술 격차입니다. 미국, 중국과의 AI 기술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챗GPT 같은 모델을 만들려면 최소 1조 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 인재 부족입니다. AI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매년 배출되는 AI 석박사가 1000명도 안 됩니다. 네 번째 리스크. 규제의 벽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금융법 같은 기존 법률이 AI 활용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대응하고 있습니다.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세금 혜택을 늘렸습니다. AI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I 인재를 매년 2만 5천 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파트 10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첫 번째. AI 도구를 배우세요. 챗GPT, 미드저니, 클로드. 이런 무료 AI 도구를 당장 써보세요.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넘칩니다. 두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이라면 AI 팩토리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최대 10억 원입니다. 스타트업이라면 AI 챌린지에 도전하세요. 상금이 총 100억 원입니다. 개인이라면 AI 재교육 프로그램을 들으세요. 무료입니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무 역량을 다시 정의하세요. 내 직업은 AI가 대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전 은행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ATM과 앱이 그 일을 합니다. AI와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클로징. 한국 경제는 0.8% 성장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건설은 무너지고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마저 흔들립니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AI를 꺼냈습니다. 10조 원의 베팅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잠재 성장률 3%, 일자리 100만 개, GDP 50조 원 증가가 가능합니다. 실패하면 한국은 선진국에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업, 대학, 그리고 당신이 움직여야 합니다.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탈 것인가, 탈락할 것인가. 선택은 지금입니다.